관계에는 조용하지만 파괴적인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일종의 조용한 방해 공작이죠.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 사람에게 끌립니다. 흥미와 매력이 느껴지고 관계를 이어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음의 설렘과 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단계 사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변합니다. 상대방은 거리를 두고 분위기는 바뀝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떠나갑니다. 마치 당신이 처음부터 진심으로 관심이 없었다고 확신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상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깊이 관심이 있었죠. 하지만 당신의 행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부러 게임을 하거나 애매한 신호를 보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의도치 않게 무관심을 전달하는 조용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내면의 감정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사이의 간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를 때 진심으로 원했던 관계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단순히 암기해야 할 팀 목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호를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그 신호들이 얼마나 쉽게 오해될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되면 갑자기 자신의 삶에서 훨씬 더 의미 있게 느껴지는 패턴들을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주의력의 본질입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질 때 주의력은 특정한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끌리고 머물고 방해 요소가 있어도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매료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보고 그 사람이 방을 나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움직임, 표정, 말을 따라가게 되는데 계산적인 방식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주의력을 완전히 억누릅니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도 관심을 보이는 것은 취약한 것이라고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무언가를 공개적으로 원하는 것은 상처받는 방법이라고 어릴 때부터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자연스러운 휴식 상태가 무관심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눈에 띄게 한 곳으로 쏠리지 않습니다. 중립적이고 분산되어 있으며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중립성이 무관심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을 겪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 서로에게 호감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 신호를 찾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차가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방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아마도 경계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나 봐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스스로 물러납니다. 이것이 관계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끝나는 이유입니다. 거절 때문이 아니라 오해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몰입과 존재감의 차이입니다. 존재감은 물리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몰입은 다릅니다. 몰입은 두 사람 사이에서 펼쳐지는 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몰입하지 않고도 존재감을 드러내는 기술을 터득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나타날 뿐입니다. 그들은 말을 걸면 대답하고 예의 바른 대화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어딘가 수동적인 느낌이 듭니다. 상호작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그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는 대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두렵고 지나치게 적극적인 것처럼 보일까봐 두렵고 상황을 잘못 판단해서 창피한 일을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확실한 신호를 기다리며 주저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주저함 자체가 하나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 신호는 당신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아요 라는 뜻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먼저 관심을 보여주기를 기다립니다. 대화를 시작해도 된다는 허락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 역시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모두가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때문에 결코 오지 않는 신호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서서히 확신시켜가는 이상한 대치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 패턴을 깨려면 참여란 안전하다고 느낀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초대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참여는 두 사람 모두에게 안전감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미묘한 부분, 즉 반응의 리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타이밍에 매우 민감합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말하거나 행동하는지뿐만 아니라 언제 말하거나 행동하는지에도 민감합니다. 관심이 있을 때 반응은 즉각적이거나 거의 즉각적입니다. 조급하거나 초조한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메시지에 얼마나 빨리 답장하는지, 대화의 흐름을 얼마나 빨리 이어가는지, 자극과 반응 사이의 시간 간격이 얼마나 짧은지에서 자연스러운 열의가 드러납니다. 이러한 반응성이 부족할 때, 즉 답장이 늦거나 며칠씩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면 그것은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바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안형, 애착 유형 때문에 너무 조급해 보이지 않으려고 반응을 미루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시간 가는 줄 모르거나 소통에 압도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관점에서는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오직 패턴뿐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야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정말 관심이 있었다면 더 빨리 답장했겠지. 답장이 늦는다는 건 내가 우선순위에 있을 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야. 불공평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논리 기계가 아닙니다. 인간은 패턴 인식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느린 응답 패턴은 낮은 관심으로 인식됩니다. 특히 교묘한 점은 이렇게 행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답장하면 절박해 보이거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걱정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고 너무 적극적이지 않고 신비감을 유지하라는 조언을 마음속에 새겨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의 대가는 너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신비감은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그들이 풍기는 차가움은 매력적이기보다는 냉담하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질문의 질입니다. 관심은 호기심을 통해 표현됩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알고 싶어 한다면 질문을 합니다. 겉핥기식 질문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질문, 상대방의 말을 경청했음을 보여주는 질문들을 말입니다. 단순한 예의를 넘어 더 깊이 파고드는 질문들. 이런 질문이 없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삶, 생각, 경험에 대해 거의 묻지 않고 대화가 항상 일방적으로 흘러간다면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궁금해할 만큼 흥미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지 않는 이유는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좋은 인상을 주려고 너무 애쓰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말을 하고 자신을 잘 보여주고 어색한 상황을 피하려고 애쓰다 보니 정작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대화는 어색하게 일방적으로 느껴집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기중심적이어서가 아니라 불안감이 주의를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중심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성은 관심의 정반대입니다.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지만 초점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안한 사람이 흔히 하는 질문인 내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지? 대신 관점을 바꿔 이 사람에게서 진정으로 궁금한 점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간단한 관점의 변화는 관심을 외부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외부로 향하는 관심이야말로 실제로 관심이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좀 더 신체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관심을 표현하는 데 있어 신체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인류는 진화 역사의 대부분을 언어가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 보냈습니다. 말이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몸짓은 존재했습니다. 상대방을 향하거나 피하고 마음을 열거나 닫고 앞으로 나아가거나 뒤로 물러서는 등의 몸짓 말입니다. 이 고대의 언어는 여전히 우리 대화의 표면 아래에서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솔직합니다. 몸짓은 말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있을 때는 몸짓으로 드러납니다. 시선이 상대방에게 향하고 물리적 거리가 자연스럽게 줄어들며 자세가 열리고 표정이 더욱 생동감 넘치게 변합니다. 말 그대로든 비유적으로든 앞으로 나아가려는 듯한 몸짓은 결코 꾸며낼 수 없습니다. 반대로 관심이 없을 때도 몸짓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시선은 중립적이거나 회피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거리를 유지하거나 늘린다. 자세는 굳어지고 표정은 무표정해진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너무 꽉 조인다는 것이다. 긴장감, 자의식, 혹은 무의식적으로 학습된 억제 습관 때문에 신체 표현을 억누른다. 몸을 앞으로 기울이지 않고 완전히 자세를 잡지 않는다. 너무 적극적인 것으로 비춰지지 않는 이른바 안전한 자세를 유지한다. 하지만 이러한 안전함은 관계의 적이다. 몸이 경계심을 유지하면 상대방의 몸도 똑같이 반응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서로를 따라한다. 경계심은 경계심을 낳고
거리는 거리를 만든다. 그렇다고 해서 진심이 아닌 신체적 관심을 연기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조작일 뿐이고 두 사람 모두에게 불편함을 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몸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학습해온 자동적인 억압을 멈추는 것이다. 종종 간과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관심을 표현하는 데 있어 미래지향적인 태도의 역할이다. 누군가 관심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미래를 생각한다. 하고 싶은 일들을 언급한다. 미래의 순간들을 언급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위한 씨앗을 심습니다. 가보고 싶었던 레스토랑이 있는데 박물관에서 그 전시회 봤어? 그 영화 정말 재밌다고 들었어. 이런 말들은 단순한 관찰이 아닙니다. 마치 고백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만남을 암시하는 초대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다시 만나고 싶어 라는 마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면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함께 무엇을 할지에 대한 언급이 없고 미래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행동도 없다면 그 만남은 고립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함께 걸어갈 미래가 상상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는 이유는 주제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한다고 단정 짓고 싶지 않고 관계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현재 시제로만 이야기하며 무심코 현재만이 전부인 것처럼 암시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희망으로, 미래에 대한 상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미래지향적인 에너지가 없다면 상호작용은 아무런 방향성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만한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관심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면 긍정적인 관심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칭찬은 잘 받아들여지고 감사는 잘 표현되며 따끔한 관심도 되돌려줍니다. 반대로 관심이 없거나 무관심을 표현하는 사람은 회피합니다. 칭찬을 무시하고 감사를 표현하면 거리를 두며 따끔한 관심을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회피가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아서, 즉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말을 진심으로 믿지 않아서 회피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의식 과잉으로 관심을 받는 것이 어색해서 회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겸손하거나 소박한 태도라고 생각해서 회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회피는 거절로 느껴집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감사를 회피당하면 상대방은 당신이 주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관심 있는 사람이 따뜻한 관심을 보이면 거부하는 사람은 그것을 밀어내고 결국 관심 있는 사람은 관심을 끊게 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가식적인 겸손이나 과장된 감사가 아닙니다. 바로 수용적인 태도입니다. 긍정적인 관심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감사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이면에 숨어있는 한 가지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불안입니다. 불안은 내면에서 무관심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불안은 종종 너무 많이 신경 쓰고 너무 많이 원하고 너무 많이 두려워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불안은 겉으로 보기에 무관심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과도하게 통제된 몸짓, 느린 반응, 질문을 하지 않는 것, 따뜻한 관심을 거부하는 것,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 눈에 띄게 호응하지 않는 중립적인 관심, 이 모든 것이 불안의 위장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압도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여를 꺼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심각성 때문에 마비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행동만 볼 뿐 그 이면에 숨겨진 감정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통찰은 내면의 경험과 외면의 표현 사이의 간극에서 관계가 끊어진다는 점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심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간극을 좁히는 것은 느끼지 않는 관심을 억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느끼는 관심이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를 인지하고 그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아래에는 더 깊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 답의 일부는 문화적인 요인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공개적으로 원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의 위험성에 대한 메시지를 접하게 됩니다. 욕망은 자신을 취약하게 만든다는 것, 관심을 보이는 것은 상대방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것,
덜 관심 있는 사람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조언들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무언가를 원하는 것에는 취약성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많이 관심을 가질 때 불균형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 즉 관심을 숨기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생각은 오히려 그들이 피하려던 문제를 야기합니다. 표현을 자제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망치는 것입니다. 거절이 아닌 오해로 인해 관계를 잃게 되는 것이죠. 대화는 무모한 공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에 비례하여 진정한 관심을 드러내는 좀 더 신중한 접근 방식입니다. 느끼는 것 이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서도 실제로 존재하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원하는 모습을 드러낼 용기, 가시성이 취약성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용기, 그리고 그러한 취약성 없이는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용기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숨기지 않는 관심, 끌리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관심, 그리고 관심이 고르게 분산되지 않았는데도 그런 척하지 않는 관심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참여,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기여하는 참여, 상호작용을 단순한 행위가 아닌 협력으로 여기는 참여, 진정한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반응, 인위적인 긴박감이 아닌 진심 어린 열정, 전략적인 지연 없이 원하는 때에 답장하려는 의지, 진정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질문, 경청했음을 보여주는 질문, 표면적인 정보 이상의 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몸짓, 경계하기보다는 마음을 여는 몸짓, 관심을 표현하는 신체적 언어, 미래지향적인 태도, 가능성을 제시하는 부드러운 소통, 따뜻함을 받아들이는 마음, 감사를 회피하기보다는 수용하고 되돌려주는 마음. 이 모든 것은 연기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느끼는 감정을 드러낼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더 깊은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호감을 사고 싶어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증거를 원합니다. 행동, 관심, 그리고 확신을 형성하는 수많은 작은 신호들을 통해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신호들이 없을 때 비록 감정은 존재하더라도 그들은 부재 자체를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재는 겁으로 해석됩니다. 목표는 무분별하게 관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속마음을 다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억압이 습관이 되었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어기제가 오히려 고립을 초래하기 시작했을 때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연결에는 가시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시성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있을 때 관심을 보이고 참여할 때 참여하고 지향하는 바가 있을 때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을 보호하고 있을 뿐이며 때로는 자신이 인식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보호받고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새로운 것을 덧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존재해왔던 무언가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관심을 숨기지 않을 때 드러나는 특별한 자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격성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따뜻함에 더 가깝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내가 그들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 그들이 진심으로 내 곁에 있어줘서 기쁘다는 느낌, 그들의 관심이 아껴두는 자원이 아니라 베푸는 선물처럼 느껴지는 경험입니다. 이런 감정은 오래도록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끊임없이 억누른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원하는 것이 괜찮다는 신뢰, 드러나는 것이 나를 파괴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진정한 관심에 진심으로 화답해줄 사람들이 있다는 신뢰입니다. 이러한 신뢰는 안심시키는 말로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 즉 자신을 드러내고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을 통해 쌓입니다. 취약함은 불편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가능해지는 관계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인식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 의도하지 않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신호는 거의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관계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조용히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은 당신이 실제로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며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호한 신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관심 있는 듯 보이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거리를 두는 사람처럼 말이죠.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 즉 진정한 관심이 있는데도 매력이 사라지는 이유, 그리고 누군가가 너무 빨리 사랑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내면의 진짜 이유를 설명합니다.